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이가 신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지혜들이 있지요. 이미 연세가 지긋하시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 80고개에 이르렀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80이라는 나이는 넘어서기 쉽지 않은 커다란 문턱처럼 느껴져 때로는 두려움마저 안겨주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이롭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꾸준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80을 넘긴 분들에게는 그동안 건강을 위해 애써왔던 노력들을 조금 내려놓고 무리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학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 선생이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의 지혜를 빌려 황혼기를 슬기롭게 보내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했던 저의 행동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저의 마음이 온전히 제 기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또한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내용들이 많아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도 귀한 참고가 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머지않아 100세에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 한들 건강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거나 침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하늘이 내려준 수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물론 몸이 불편하더라도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마지막 순간까지 활기차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좋겠지요. 특히 80이라는 나이는 여러 연구나 책에서도 70대와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거뜬히 해내던 일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음을 자주 느끼게 되고 사소한 물건 하나 드는 것조차 힘에 부처 막막함을 느끼는 때가 찾아오는 나이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방금 손에 쥐었던 안경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잦아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82세 어르신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한참을 찾으셨다는 웃지 못할 경험담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작은 소동들이 벌어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덜컥 불안감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의 부고를 접하며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 늙음과 병듦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이지요. 이 80세라는 거대한 문턱을 슬기롭게 넘어서지 못한다면 남은 노년의 시간은 어쩌면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문턱을 지혜롭게 잘 통과한다면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의 행복한 황혼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불안 속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80세를 넘어서면 우리가 마주하고 넘어야 할 4가지의 큰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병원과의 관계, 둘째는 노화 그 자체,
셋째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의 변화, 그리고 넷째는 80세라는 나이가 주는 심리적, 신체적 장벽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노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서글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질병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몸져눕거나 오롯이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지혜를 바탕으로 80세의 문턱을 현명하게 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가올 80대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준비를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결과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80대를 맞이하신 분들은 건강검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세대라 검진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70대 정도까지는 건강검진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고령자에게는 그 유용성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든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보다 그렇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소위 정상 수치란 평균값일 뿐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살아온 환경, 그리고 현재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 불필요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상인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 수치여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여도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80세가 넘어서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몸 상태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저자인 와다 히데키 선생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노인 전문 병원에서는 매년 100여 구의 시신을 부검하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 안에 심각한 질병, 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평화롭게 삶을 마감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암도 그중 하나인데요. 85세 이상 고인의 몸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세포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요.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크고 작은 세포의 변화, 암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당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이나 치료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에게는 수술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함부로 몸에 칼을 대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몸 안에 암을 지닌 채 살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앞으로 서서히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한순간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진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치료 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치료 결정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을 너무 억누르며 살지 마세요. 건강을 염려하여 혹은 암에 걸릴까 두려워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를 억지로 참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극도로 참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고 가끔은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적절히 즐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지나치게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만은 건강의 적이고 염분과 당분, 지방은 3대 악이라는 생각이 상식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이라면 이러한 상식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어쩌면 우리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변화로 인해 특정 영양소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염분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유독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하다 하더라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령 내일 당장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 기능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인지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라고 조언합니다. 다행히 고령자의 인지 기능 저하는 대체로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본인이나 주변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지 기능 저하는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60대의 인지장애 유병률은 약 2%에 불과하지만 70대 초반에는 3, 4%, 70대 후반에는 10% 정도로 증가합니다. 80대 초반부터는 20%를 넘어서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에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단조롭고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곱게 살아오신 어떤 90대 어르신께서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이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을 찾아 하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의 해로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참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 한순간에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담배의 해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해 일찍 사망할 사람들은 고령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워왔는데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면 지금부터 금연을 하든 계속 흡연을 하든 남은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대를 앞두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체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그저 집 근처를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소중한 동반자, 배우자를 잘 챙겨야 합니다. 80대의 나이가 되면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어 함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나의 노후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아플 때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 해도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만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겨도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는 미안하고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며 함께 살아온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에서 귀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값진 자산은 바로 함께 쌓은 추억입니다. 점점 몸이 약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상에서 보내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때 마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때 배우자와 함께 참 즐거웠지 하는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곧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동안 함께한 추억과 사랑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자식과 다른 가족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며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약은 꼭 필요한 만큼만 신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최소한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약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발휘하는 동안에는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의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약에는 기대하는 좋은 효능만큼이나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떨어져 다양한 감염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오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의 경우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 오히려 암에 덜 걸린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병원 진료도 각 장기별로 해당 과마다 따로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성분이 중복되거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확률도 커집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의 저자이자 의사인 와다 히데키는 약물 복용이나 주사 치료가 때로는 유익보다 해로움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약을 얼마나 복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멈춰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꾸준히 배우고 활동하며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여든이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전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80세의 문턱을 건강하게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는 순간 노화는 더 빠른 속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가 되어서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이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80세가 넘었다고 무작정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누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시든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요. 그런데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뇌를 쓰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나는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계속 생각하면 실제로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기억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더 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지 하는 의욕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어라며 스스로 한탄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 차근차근 떠올리려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퇴화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자극해야 그 기능이 유지되고 퇴화하지 않습니다. 6번째, 가벼운 산책이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염병 유행 등의 이유로 외출을 삼가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로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환자는 물론이고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더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움츠리고 지내면 근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우울감,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워집니다. 혹시 지금 너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걷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날씨라면 밖에서 가볍게 활동해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7번째, 나에게 맞는 좋은 의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문턱을 슬기롭게 넘어서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어서 병원을 전혀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좋은 약이니까 계속 드세요 라거나 약을 끊고 싶으세요. 그러다 큰일 나려고요. 와 같이 다그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계속 그 병원을 다닐지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검사 수치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몸의 불편함이나 상태 변화는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를 만났다면 당신의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성의껏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 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환자와 보호자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80대가 되기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나와 잘 맞는 좋은 의사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무조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의사라면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겠죠. 진료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의사라면 안타깝지만 당신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깝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알아보고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0세에 다다르면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날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요? 인생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우리의 행복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80세라는 인생의 또 다른 문턱을 넘어서
삶의 새로운 장을 즐겁고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